안녕하세요, 슈관차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항 세팅하는 걸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계기가, 첫 번째는 어항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뭔가 정보는 엄청나게 많고 기본 입문 세트를 사시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방법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 오늘은 탱크어항으로 갈 거였는데, 탱크어항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요즘 제가 봤을 때는 좀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살 수 있는 바닥재들이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철분 때문에 좀 밑에서 사는 생물들한테는 좀 치명적인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또 탱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오늘 세팅할 어항은 쌍벽벼락입니다. 자, 300에 450, 450, 두께는 6T, 수조는 올디아방 수조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이거 제가 45,000원에 팔고 있는데요, 이제 이 어항 크기가 참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좀 작은 걸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작은 걸로 시작할 거면 사실 저는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작은 걸로 하면 하기 더 힘들어요. 좁은 데 안에서는 뭔가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이즈가 이제 30큐브나 추천하는 게 요 450 사이즈인데, 그래도 최소 요 정도는 돼야, 예를 들어서 구피를 키워도 좀 새끼를 받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새우를 키워도 좀 더 이제 만족감 있는 그런 결과물을 좀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기도 하고, 계속 물생활을 하실 거면은 이 사이즈를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이게 축양장에 사실 칸칸이 넣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즈 수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어항을 계속 하실 거면은 그냥 뭐 300에 450 딱 이 자리 한번 보시고 되시면은 이 세팅 그대로 하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항에다가 시트지를 먼저 바를 거예요. 어항 사고서는 시트지는 딱 살 때 발라야지 중간에 바르기가 좀 힘들죠. 저번에 흑수저항 컨테스트 할 때 초등학생 친구가 이제 막 크레파스인가 물감으로 치대가지고 뒤에 대는 거 보고 좀 가슴이 짠했습니다. 자, 일단은 겉에를 한번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한번 깨끗하게 싹 먼지를 제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물기를 충분하게 묻혀줍니다. 물기를 이렇게 막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좀 군데군데 좀 촉촉하게 다 묻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비눗물로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이제 그리고 시트지를 바를 겁니다. 시트지가 중간에 말리지 않게 잘 생각을 하셔서 한 번에 싹 잘 덮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그 철물점 가면은 헤라 하나 주세요 이러면 이런 거 하나 줘요. 이런 걸로 싹싹 문지르시는 거예요. 이거 없으신 분들은 신용카드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확실히 헤라로 하는 게 힘있게 잘 밀려요. 이제 물기를 바깥으로 싹싹 미는 느낌으로, 공기가 차지 않게.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워서 어떻게 바르냐고 하시는데, 이 정도도 하기 힘들면은 물생활 접어야지 라고 말하려다가 그건 좀 약간 폭언인 것 같고, 사장님한테 돈 조금 주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 해요. 왜냐면은 저희 수족관은 좀 먼지가 많아가지고 깨끗하게 붙이기가 힘들거든요. 대신에 이제 리글라스 수조 같은 거 정가로 사면은 해줘야죠. 그건 정당방이지. 근데 요즘은 잘 안 해주는 데가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게 왜냐면은 잘해도 욕먹어. 집에 가서 보면 약간 공기 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 다시 좀 약간 공기 차거든요. 보일 때마다 살살 문질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안 어려우니까 다이소에서 이거 붙일 정도면 한 4,000원이면 사요. 그래서 깨끗하게 싹싹 밀어줍니다. 자, 이 정도면은 대충 잘 밀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질을 해줄 거예요. 칼질은 되도록 이제 새 걸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또 유튜브 찍으려고 칼 하나 빼놨었는데 이것도 어디 갔냐. 나 진짜 미치겠네. 이게 칼날 좀 날카로운 걸로 해야 잘 돼요.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대놓고 어항에다 대고 싹 미시는 거 한 번에 짜! 잘 밀렸네. 좋습니다. 대각선으로 놓고 싹 미시는 거예요. 싹! 좋았어. 자, 옆으로 가서 한 번 더. 좋습니다. 겐지도 울고 갈 칼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세워놓고 한 번에 싹! 반대로 싹! 어우, 칼 녹슬었는데 잘 되네. 자, 한 번 더. 싹! 싹! 좋습니다. 이 정도 훌륭합니다. 네. 좋았어. 자, 여러분, 시트지가 깔끔하게 붙었어요. 자, 이제 어항에 이렇게 시트지가 깔끔하게 붙었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오늘은 탱크를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어항에 몇 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물생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찍는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냥 저 새끼 또 떠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요즘 팔라딘 기폭이라고 제가 봤었을 때 요즘 나오는 기폭이 중에 그냥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폭이라는 거는 예민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해도 다 시끄러운 아이템이라, 제가 봤었을 때는 강약 조절도 되고 만땅으로 돌렸었을 때 힘도 굉장히 세고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한번 세팅을 해볼 생각이에요. 이걸 4구짜리를 선택한 게 양쪽에 두 개 다 넣을 거라서. 근데 사실 우리 식구들 하실 거면 2구짜리 사신 게 제일 적당하죠. 가격 적정성은 한 13,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네. 여기다가 요 기포기에다가, 한쪽은 슈퍼쌍기, 요거 오프라인 가격이면 한 13,000원 정도면 적당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여기다 이제 기폭 에어를 연결해 줄 거예요.
에어호스는 당연히 최대한 짧게 쓰셔야 압이 잘 전달되겠죠. 그래서 수족관에서 잘라준 거 그대로 다 쓰지 마시고, 수족관에서 잘라주는 걸 그대로 다 쓰시는 게 아니라 길이 한번 딱 재보시고 최대한 짧게 쓰시는 게 유리한 겁니다. 자, 이제 한쪽은 기폭에 연결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폭에서 나오는 구멍이 여과기를 통과하겠죠. 스펀지 여과기 설치해 주실 때는 이 에어호스를 이 기폭이 구멍에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여과가 되는 거냐? 얘가 이제 공기를 계속 집어넣으면은 이 공기가 빈 자리만큼 이 물이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 스펀지가 물을 쫙쫙 빨아당기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한 6개월 정도 써보시고서는 이거를 쓱 뽑으셔서 화장실 가서 발로 한번 밟아보세요. 딱 일단은 꺼낼 때부터 굉장히 묵직한 똥 만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굉장히 냄새나고, 새건데 냄새를 맡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스펀지가 생각보다 능력이 엄청나게 우수한 친구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물고기가 똥을 이렇게 쌌어요. 똥을 쌌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수류에서 좀 분해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얘가 다 빨아먹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거를 이제 벽면에 붙여줄 거고, 오늘은 이걸 써볼 거예요. 저면 여과기, 박스 저면 여과기. 제가 간간히 올리는 유튜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매장은 사실 다 박스 저면 여과가 돼 있죠. 물론 하단 타공도 돼 있지만 이게 저면 여과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효율이 진짜 짱인데, 원래 슈퍼 싼 게 하나로 권하지만 오늘은 탱크로 가기 때문에 요걸 깔 거예요.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꽤 큽니다. 뭐야? 지금 불량품이네? 구성품이 안 들어있네 이거? 아, 여러분 이거 제가 판매할 때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거 안에 구성품이 덜 들어있네. 어이 젠장. 다른 거를 하나 다시 까볼게요. 이거 방송사고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 아닌 걸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또 무슨 원리냐? 이 위에 이제 여과제를 꽉 채울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 위로 빨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위에서 싹 빨아들여서 이제 맑은 물이 이 대롱으로 통해서 나오게 설치를 할 건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저면 여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저면 여과 판이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가장 많이 쓰던 게 저면 여과예요. 근데 이 저면 여과의 단점이 이제 바닥에 이게 뭔가 계속 이제 부유물이 쌓이잖아요. 부유물이라 해야 되나? 이 여과제를 통해서 들어온 물질들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요걸 통째로 들어서 청소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언젠간 폭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바닥재를 엄청나게 두껍게 한다거나 그러신 분들, 사이펀질 제대로 안 하시고 환수 안 하시면 이제 바닥에 계속 이제 질산염 차가지고 똥똥 맞는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설치법은 간단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껴줍니다. 구멍에다가 이제 니은자 엘보를 껴주고 대롱을 이렇게 껴줘요. 그리고 이제 휴방을 붙여주고 벽에다 딱 붙여야 되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저면판을 깔아줄 거예요. 이 저면판을 깔아주고 이 가운데다 이제 여과제를 넣고 폴리나젤로 덮을 거예요. 이 폴리나젤을 안 덮으면은 나중에 치어나 부피 치어나 아니면 안시 치어 같은 애들이 여과제 사이로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밑에서 막 안시가 들어갈 거 막 그러거든요. 반대로 안시가 또 이 여과기 대롱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보통 그런 일은 잘 생기진 않는데, 키우던 안시가 사라졌다 그러면은 요 대롱 하나 사라져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여과제는 사실 여기다가 흑사를 까셔도 괜찮아요. 흑사를 깔아도 괜찮은데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낼 거예요. 자, 요거 준비했어요. 요거 서브스트라트라 그래요. 여과제 중에는 가장 그래도 괜찮은 여과제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돌 같은데 이거 넣고 안 넣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 1리터 먼저 넣어볼게요. 이거 얼마나 들어가려나? 오, 이거 많이 들어가나 보네. 자, 1리터를 넣었는데 좀 모자라죠. 자, 2리터 들어가요. 네, 대충 2리터 들어가네요. 조금만 더 채우면 되겠다. 이게 사실 섭스가 싼 여과제가 아니에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 리터당 10,000원씩 팔고 있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흑사로 하셔도 돼요. 흑사로 하셔도 진짜 아무 상관없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직업이니까 좀 더 럭셔리하게 가자고. 자, 그러면 대충 이 여과기가 2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어딜 가도 한 이거는 2만원일 거예요. 어딜 가도 이거는 이제 2만원에 거래가 될 텐데, 만약에 흑사로 하면은 이게 24,000원짜리 여과기 될 거고, 저처럼 이제 서브스로 채우면은 44,000원짜리 여과기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과기는 여과제가 좋아야 되는 건 여러분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안 넣으면은 바닥재를 까셔야 될 거예요. 근데 요즘 바닥재를, 제가 늘 말하지만 바닥재를 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유통되는 바닥재들 제가 봤을 때 조금씩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피하자고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셨던 손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게 아직 입문을 안 해보신 분이라서 그런지 이제 인터넷으로 흑사 사면은 안 씻어도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흑사는 오면 무조건 씻으셔야 돼요. 물론 바닥재 같은 거는 무조건 씻어서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해봤어요. 어항을 놓고 옆에다 하나 놓으면 딱 맞겠죠? 자, 박스 저면 여과기를 놓을 거예요. 박스 저면 여과기 놓고 벽에다 바짝 붙여서 놓으세요. 약간 띄워놓으면 그 사이에 물고기들이 껴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딱 붙여서 놓고, 슈퍼싼 게 하나 딱 놓고. 와, 씨, 바보지 됐네? 연결 안 해놨네? 자,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얘도 이제 아까 여과기 꽂듯이 호스를 여기다 꽂아주셔야 돼요. 동력을 이제 기포기가 제공하는 거죠. 당연히 기포기 압은 빵빵할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싹 놓으면 이제 어항 세팅이 끝이 난 거예요. 약간 너무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엄청 이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다가 뭘 키울 거냐면은 저희 매장에 있는 블루투파즈 종자로 쓸 애들을 여기서 키울 거예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지금 신중한 세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 채워야겠죠? 어항 하나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충 물 채우셔도 되는데, 어항 좀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저희 매장 그 뭐지? 스토어팜에서 팔고 있는 건데, 자동 하수 세트 이거 쓰시는 게 100번 편하실 거예요. 물 자동으로 차고 알아서 잠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차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박테리아제를 쓰냐 안 쓰냐예요. 근데 탱크로 할수록 박테리아제를 쓰긴 쓰셔야 돼요. 여과제가 바닥에 원래 다 깔려 있어야 좀 이제 박테리아도 서식을 하고 그럴 텐데, 이게 박테리아제를 안 써도 잘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박테리아제를 쓰면 사실 더 잘 돼요. 그래갖고 저도 써요. 근데 이거를 왜 간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박테리아제 중에 이 마이크로박터 7을 언제나 손님들한테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만큼 완벽한 박테리아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5방울 넣을게요.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아직은 여름이라 사실 히터를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아마 추석쯤 되면은 히터를 넣으시는 걸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열대어 커뮤니티나 물방 같은 데나 아니면은 좀 뭐랄까 구피 좀 잘 키운다, 많이 불리고 이 집 어항 정말 깨끗하다 이런 느낌 받은 어항들이 대부분 요 세팅 구성으로 갔었을 거예요. 저희 매장 오시면 요 구성으로 하면 금액이 대충 이렇게 세팅하면은 한 11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이게 취미생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도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저거 추가하다 보면은 대충 이 구성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손님들한테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아직 시작을 안 하셨구나, 세트어항 보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은, 제 눈에서 봤었을 때 쿠팡에서 파는 세트어항이나 인터넷에서 좀 저렴하게 파는 세트어항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여과력의 문제가 일단 제일 많고, 바닥재를 너무 자기네들이 안 쓸 거라고 너무 성의 없이 골라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키우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생물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쉬워서 찍는 영상이에요. 매니아들이 대부분 이렇게 세팅하는 이유가 다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골라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손님들이랑 생물 죽는다고 트러블 날 일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물고기를 키우지 않지만 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10만 원이면은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지만, 이 정도 어항 세팅하는 데는 사실 많이 드는 구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어차피 사게 돼 있어요. 중복 투자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렇게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애매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 이상한 구성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100번 맞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 매장 오시면 제가 여기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사료나 모스 정도 조금 챙겨줄 수 있는 거 딱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새 수조 보니까 굉장히 설레는데, 이제 여기다가 블루투퍼즈 종자할 애들을 넣어 놓을 생각을 하니까 좀 진짜 많이 설레요. 오늘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번과 좀 다른 시스템의 자동 환수 세트 구성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지금 물 채우는 것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물 자동으로 빠지는 거, 집에서 할 수 있는 자동 환수 세트를 한번 더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다른 구성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일단은 지금 어항 세팅을 좀 뭔가 망설이거나 좀 못 고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의 집 정리를 싹 하면서 30에 45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수 미루지 마세요.